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2015년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시길 바라면서 새해 두 번째 카운슬러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이십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 유한타증권의 라진대리, 토마토투자클럽 부자개미 전문가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는 카운슬러 또 처음으로 저와 함께하는 카운슬러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해주시네요. 데스매치가 이제 새로운 회차 들어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선수로 뛰시는 겁니까? 네, 제가 전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이제 오후 방송에는 오늘 이번 회차에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몰랐네요.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걸. 네, 카운슬러 외에도 또 출연하시는 분들 외에도 계속 데스매치의 수익률 게임, 또 다른 전문가분들 거의 2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수익률 게임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또 그래도 또 새로운 선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좀 가벼워지실 수 있으실까요? 정재웅 부지점장님. 네. 어떻게 하면? 글쎄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 종목 고민을 안 한다? 혹은 덜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덜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부지점장님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 고객분들 수익률을 위해서, 정말 종목 고민도 많이 하고, 종목을 찾기 위해서 탐방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수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종목 고민을 좀 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코스피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그 코스피 관련된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그 ETF 있죠.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죠. 좀 할 수 그런 있는 거를 활용하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고민만 있겠죠. 그렇죠. 종목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종목 고민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가 종목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이제 종목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시황 분석을 하고 업황 분석을 하고 이제 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종목을 뽑아내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섹터가 완전히 이제 밀착이 돼가지고 상당히 좁혀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1, 2, 3월 달에는 중소형주들의 이제 약진이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이 강한 중소형주 쪽으로 압축해서 좀 보시면 범위가 좀 좁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진 대리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목 고민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중심에 선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투자 매매 원칙에 있어서 숲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나무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면은 테마가 움직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쪽에서 서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종목 부분들을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투자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정해놓고 매매를 해 나간다 그러면은 종목 고민에 대한 부분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시장이 올라가면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코스피도 진짜 오랜 박스권이지만 좀 박스권을 올해는 돌파해서 힘차게 올라가 주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09년부터 지금 벌써 코스피보다 더 오랜 박스권을 어떻게 보면 거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해소가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신바람 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면서 또 종목 얘기 함께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우리 투자증권인데, 예. 12,150원에 네. 50% 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오늘 10,000원도 깨졌고 해서 지금 인지라도 어째 좀 팔아야 되나 네. 싶어서 지금 전화드렸는데.
예. 지금 비중이 50% 있으시고요. 예.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보니까 한 20% 정도 손실을 입으셨습니다. 예. 게다가 장중에 9,8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져서 아마도 장중에 시청자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을 것 오늘 같아요. 뭐 진심이 없던데. 아, 그러니까요. 참. 예. 네, 우리투자증권 11월에 12,75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아마 11월에 그때 매수하신 것 올라가는데 못 같아요. 팔았어요. 아, 그때 못 파셨고요. 들어갈란가 싶었어.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수익이 뭐 10%도 채 안 되니까. 예. 아마도 뭐 증시 활성화 대책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또 세 분이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 드릴 텐데요. 그럼 어떤 부분 특별히 저희가 신경 써볼까요? 인지라도 팔아야 되나 네. 어째야 되나 싶어서 그래. 팔아가지고 혹시 코스닥에 개별 종목을 들어가야 되나. 예, 제가 코스닥을 안 하거든요. 원래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코스닥에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 네네네. 코스닥에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래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좀 할게요.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죠. 우리투자증권 오늘 1,150원에 마감되면서 10,000원 선은 지지했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차트 분석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차트 분석의 한 줄 평은요, 10,000원의 가치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10,000원은 꼭 지켜내야 될 자리다. 지금 이렇게 좀 보는데, 오늘도 이제 종가상으로 10,000원을 지금 지켜냈습니다. 지켜냈기 때문에 요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한번 좀 버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까지 다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10,000원이 이제 주봉상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보조적인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지금 급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으나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양극에서 이제 음극의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죠. 음극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오실레이터 자체가 침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침체 구간이 상당 기간 기간적인 조정으로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들고 계신다면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한번 버텨 보시되 10,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반등 시에 한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반등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1차적인 저항선은 일봉상의 지금 21선이요. 여기가 1차 저항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1,6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1,6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자리가 1,600원이고요. 2차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면 11,500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1,600원과 11,500원 요 반등 구간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1,5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분께서 거의 유가증권 시장 종목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이신데 네네. 1월에 코스닥 종목 좀 자신은 없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쪽으로 증권주 손절하고 대응하시면 네네. 수익으로 돌아서실 수 있으실까요? 코스닥 시장이 본인이 편하지 않으시면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NC소프트 같이 이제 게임 섹터 쪽에 속해서 코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간다든지 내수주 중에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접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저희가 기본적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 증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먼저 한 주평 말씀드리면 시장을 떼놓고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웅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먼저 이제 아까 그 질문했던 뭐 지금이라도 이제 뭐 코스닥을 가야 되냐 자신은 없는데 자신 없으면 안 가시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들이 좋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예. 또 등락폭도 크기 때문에 이 자신 있는 종목을 베팅을 해도 다 못 먹는 게 100% 성공을 못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종목을 그냥 좋다고 해서 샀다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에 노출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땐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뭐 다른 거 잘 올라간다 해서 자신 없는데 괜히 들어가면 결과는 나중에 올라서 수익이 났더라도 분명 손해보고 팔 확률이 크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투자증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투자증권뿐만이 아니고요. 증권주는 증권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증권 업황이라는 것은 시장이죠.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인데 시장이 좋다는 것은 지수가 오르는 상승장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권주들이 시세가 나는 장은 상승장이라는 것이죠. 상승장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시장은 주가는 안 오른다는 것이죠. 물론 중소형 증권사 중에 일부 특별한 구조조정을 잘했거나 이런 종목들은 그 시장보다 뭐 아웃퍼폼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또 대우증권 이런 시중의 큰 증권주들은 그들 기업들이 아무리 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잘 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돼 버리면 주가는 오르기가 힘듭니다. 우리 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 주가가 뭐 최근에 빠진 것이 뭐 우리 투자증권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고 주식 시장 자체가 계속 답보 상태이고 2100을 못 넘고 상승장을 못 만들어내고 계속 박스권 빠져있는 상황에서 박스권을 가다 보니까 증권주도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우리 투자증권도 다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우리 투자증권이 이제 NH 증권과 농협증권과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NH 금융지주 그러니까 농협과의 또 시너지 효과도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시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받쳐주고 지금같이 뭐 1900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2000 잠깐 넘었다 또 밀려가지고 1800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 투자증권 주가도 그냥 그런 호재가 있더라도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결국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향후에 시장이 조만간에 혹은 먼 미래로라도 한 2100, 2200, 2300, 2500 이렇게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증권주를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에서 우리 투자증권만의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NH와의 합병 이런 것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또 KRX 한국거래소 지분이죠. 지분을 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각 차익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투자증권에서 성패는 시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저는 좀 이 증권주에 대해서 좀 너무 빠지는 거에 민감하지 않았으셨으면 좋겠어요. 빠져봐야 8,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르면은 지수가 2100 못 넘고 2000 좀 넘었는데 12,000원 정도 오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12,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투자 의견, 보유 의견 드리겠는데 지수 자체가 저는 올해도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뭐 어렵다는 게 지수가 뭐 1500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냐 그렇지는 않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올해도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왔던 이런 1800에서 한 2100 정도의
박스권을 올해도 이어간다. 그러면은 우리투자증권도 한 12,0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슈 분석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예. 예, 우리투자증권 이슈 분석 한 줄 평해 주시죠. 라진 대리님. 네, 그 변화가 기대되는 2015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슈로 간략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투자증권이 이제 NH농협증권하고 31일 날 이제 합병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증권사 출판하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총 자산이라든지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업계 1위로 이제 도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NH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점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연계 영업을 하고 계열사 이런 자산 이런 부분들을 통한 이제 흡수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또 이제 통합 이후에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거래소 지분 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에 따라서 초과 이익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각에 따른 그런 이제 기대감 부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이제 통합을 하고 이 부분들이 시너지가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될 것이냐 이에 대한 관건 부분들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보다 어느 정도 통합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현 자리에서는 어느 주가 수준은 이제 밑으로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 업황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4분기까지 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주가라는 자체들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 주가 상에서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역시. 그래서 어느 정도 현 자리에서 10,000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증권 투자 규제 완화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현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셨다가 주가 자체가 1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가격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 주가 흐름, 증권주 자체가 흐름 약세는 보이고 있겠지만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이런 2015년은 합병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 더 유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 자리에서 제가 손절보다는 현재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목표 주가는 제가 14,000원으로 드렸는데 이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NH투자증권 합병했을 때 이제 이 자산 가치로 봤을 때 한 14,000원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단기적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2,000원 뭐 이런 저항대는 11,000원 정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13,000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코스닥 매매가 단기적으로 매매 아니라 조금 이끌고 가실 수 있으시다 그러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보유하셔도 되실 것 같고, 굳이 뭐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한 8,500원 선 이전 부분들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뭐 8,600원 정도 가격 되는 선에서 손절을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진 대리님, 지금 NH 투자증권으로 사명이 바뀌어서 새해부터 이제 회사는 이제 합병이 돼서 이름까지 바뀌었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NH 투자증권 따로 계속 거래가 되나요? 언제 뭐 합쳐지든지 뭐 이런 그 과정이 있나요? 아마 사명은 아마 이 부분들이 합쳐서 노조에 한번 합쳐하고 새롭게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마 사명 부분 변경하고 이부터 거래소에 신청하는 절차는 아마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세 분 갈수록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라진 대리님은 손절하신다면 8,000원대 가격이지만 아니면 끌고 가보자는 전략을 주셨고, 또 나머지 두 분은 또 다른 전략을 주셨죠. 예. 잘 융합해서 전략 세우시든지 아니면 한 군데로 좀 선택을 하시든지 시청자분의 선택이실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투자증권 알아봤습니다. NH농협증권은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네요. 우리투자증권 오늘 좀 만원선 이탈 위협이 있었는데요. 세 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해주신 부자개미 전문가가 매도 의견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정재웅 부지점장.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 라진대리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 8,500원. 부자개미 전문가 목표 주가 11,350원, 손절가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